조금 전에 혈액순환에 대해서 순서 요거 했었던 거 요거 그죠? 순환의 순서 요런 거는 기본이니까 기억을 잘 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했으니까 혈관이 있겠죠. 그죠? 혈관. 그럼 혈관 부분에 대해서 다음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보시면은 자, 동맥, 정맥, 모세혈관.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동맥과 정맥을 잇는 모세혈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동맥에서 꼭 기억하실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관상동맥 기억하셔야 되겠죠. 관상동맥. 자, 관상동맥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요.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한다?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운반한다는 거 기억하실 것. 그래서 심장에 위치하는 동맥이고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맥 하면은 또 요골동맥 요런 거는 어떤 걸로 기억하면 됩니까? 맥박을 주로 측정하는 부위다. 그리고 또 맥진계, 한방에서 맥진계를 사용하는 부위다 하는 거 요골동맥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동맥 중요하죠. 이것도. 자, 경동맥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수전증이 있을 때 맥박 측정 부위가 어디냐 이래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골동맥 손목에다 하지만 수전증이 있으면 손목에서 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디다 한다? 경동맥에서 측정을 한다. 사지는 떨리기 때문에 경동맥 같은 데서 측정을 한다. 그래서 수전증이 있을 때 측정하는 부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성인에게서 쇼크가 있을 때 성인에게서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 현상이 나타났을 때 맥박 측정 부위는 경동맥이다 하는 거 했었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상완동맥 요것도 중요하죠. 그죠? 상완동맥은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BP 혈압을 잴 때 팔에서 잴 때 이용하는 혈관이 상완동맥이다 라는 말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성인에게서 쇼크가 나타났을 때는 경동맥이었다면 애기들한테 영아들에게서 쇼크가 났을 때 맥박 측정 부위는 어디다? 상완동맥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네 가지 동맥들의 특징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맥에서는 따로 뭐 특별히 뭐 길게 기억할 내용은 없는데 하대 정맥 요런 건 여러분 문제집 풀다가 간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대정맥에는 우리가 찌꺼기가 있는 피를 대정맥을 통해서 오심방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이때 상체 쪽에 있는 찌꺼기 피는 상대정맥을 타고 그 다음에 복강이나 하지 쪽에 있는 정맥피는 모아서 오심방으로 갈 때 어떤 혈관을 타고 간다? 하대정맥을 타고 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간히 솔찬히 어떤 걸 묻는다? 복강과 하지에 있는 정맥피를 모아서 심방으로 가는 혈관이 어디냐? 하면은 하대정맥입니다. 왜냐하면 복강, 그 다음에 하지 이런 데는 아래쪽이니까 하대정맥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진 않고요. 아마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한 문제 정도나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자, 문정맥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은 소장에서 12지장, 공장, 회장 있죠? 소장에서 간으로 영양분을 보낼 때 이용하는 혈관이다. 그냥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눈도장만 찍어주시고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소장에서 간으로 영양분을 보낼 때는 문정맥을 이용한다. 그렇게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가느다란 관은 모세혈관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판막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심장에는 여러분 판막이 모두 몇 개 있냐면 심장에 위치하는 판막입니다. 삼천판, 그 다음에 이천판, 그 다음에 대동맥판, 그리고 폐동맥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심장에 위치하는 판막은 몇 개다? 네 개입니다. 여러분, 네 개. 그럼 그 네 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다면은 여기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보셨을 때 자, 요거 이때 그랬잖아요. 여기에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는 요 판막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승모판.
또는 다른 말로 이천판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 다음에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도 판막이 있다 그랬어요. 요 판막의 이름은 삼천판이라고 했었어요. 맞나요? 삼천판. 그 다음에 두 개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좌심실에서 대동맥하고 연결될 때 여기의 판막은 뭐라고 하냐면 대동맥 판막이라고 합니다. 대동맥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내 이름 좀 써주라 해서 대동맥 판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심실 있죠? 오심실에서 요거 폐동맥이거든. 폐동맥하고 연결되어 있는 판막, 여기에 판막이 있어. 문이 있어. 여기 판막의 이름은 내 이름 폐동맥이란 이름 좀 써줘라.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한다? 폐동맥 판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판막이 총 4개가 있다 하는 거. 그럼 이런 판막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한다면은 피가 내려와야 될 때는 문이 열려주고 피가 사르르 다 내려오면은 문은 닫혀준다 했죠. 만약에 그 문이 닫히지 않으면 피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거꾸로 역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막이 하는 일이 뭐냐 이래 말하면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는 것.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을 하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호흡기계 구조라고 돼 있죠. 자, 호흡기계 하면은 먼저 구조의 경로는 당연히 기본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처음에 첫 관문은 어디가 된다? 비강, 그 다음에 인두, 그 다음에 후두, 그리고 기관, 그리고 기관지, 폐 또는 폐포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폐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때 실질적인 가스 교환은 어디서 된다? 폐에서 산소, 이산화탄소를 교환한다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이 여기서 인두라는 여기에서는요, 얘가 소화기에서도 좀 이따 인두가 나올 거예요. 호흡기에서도 인두가 나와요. 그래서 인두는 특징이 소화기이면서 호흡기다. 소화기이면서 호흡기다. 또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음식물과 호흡기니까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다. 그래서 음식물도 지나가고 공기도 지나간다 하는 곳이 인두라는 거 특징. 요거 눈도장 찍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호흡기계 구조에서요, 좀 특징적인 거를 조금 몇 가지를 언급해 본다면은, 먼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데는 어디다? 폐 또는 폐포라고 하십시오. 폐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폐포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외우지는 마세요. 한 번 할 때 최대한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뱉는 공기량, 한 번 숨을 쉴 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공기량이 최대 500cc다. 최대 500cc다. 그리고 폐활량, 폐가 공기를 머금을 수 있는 용적, 얼마를 머금을 수 있다? 폐활량 4,500cc다.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호흡 관여 근육이라 그랬어.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그러면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 뭐예요? 횡경막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늑강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횡경막과 늑강근, 그 단답형으로 그냥 외우세요. 호흡 조절에 관여하는 근육은 횡경막과 늑강근이다. 그럼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공부할 때 저랑 지금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 순간에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은 어떤 걸까요? 안정하고 있는 상태죠. 횡경막이 주로 해. 그래서 횡경막, 늑강근 중에서 하나만 말한다면 가장 메인이 누구다? 횡경막이다. 그 다음에 늑강근은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 폭립 같은 거죠. 고기로 우리 아웃백 같은 데 가면, 그죠? 그래서 늑간, 갈비뼈 사이에 붙어 있는 근육과 횡경막이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이다.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호흡을 조절하는 센터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겠죠. 어디예요? 연수가 되겠죠. 호흡 조절 중추 연수죠. 그래서 이 연수는 숨을 쉬는 내다. 그래서 숨내 또는 생명하고 관계된다. 그래서 생명중추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보시고 그 다음에 호흡에는 외호흡 그리고 내호흡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여러분 지금은 스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가끔 어떻게 만약에 물어보면은 참고로 하시면 되냐면요. 외호흡은 뭐와 뭐 사이에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 외폐혈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외폐혈 이 말은 외호흡은 폐와 혈액 사이의 가스 교환이다. 그 다음에 내조혈 이 말은 내호흡은 조직과 혈액 사이의 가스 교환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함에 있어서 폐와 혈액 사이의 교환은 외폐혈해서 외호흡. 그 다음에 내호흡은 조직과 혈액 사이의 가스 교환은 내조혈이라고 그냥 단답형으로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갑상연골이라는 거 있죠. 자, 갑상연골은 여러분 어떤 게 갑상연골 물렁뼈 이 말이죠. 이때 후두는 우리의 후두는 9개의 물렁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9개의 물렁뼈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크고요. 남자들 앞에 여기 목 앞에 톡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그래서 별명이 아담의 사과라고 불리는 물렁뼈 그 부분의 이름이 뭐다? 갑상연골이라고 합니다. 단답형으로 하나 참고로 보십시오. 아담의 사과라고 불리고 9개 연골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거는 갑상연골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밑에 보시면 후두개라는 거 있죠.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된 적 있습니다. 자, 후두개는 한마디로 후두의 마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서 후두는 소화기계입니까? 호흡기계입니까? 호흡기계잖아. 호흡기계니까 이쪽으로 뭐가 들어올까요? 공기가 들어와야 돼. 공기가. 그래서 보통 때 후두는요. 어떻게 되냐면 오픈되어 있어. 마개가 열려 있다고. 공기가 들어오라고. 근데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실수로 후두 쪽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 열려있는 이 마개가 음식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후두 쪽으로. 그래서 마개가 음식물이 들어올 때 탁 닫혀버릴 거야. 음식물이 못 들어오도록. 그러한 마개를 뭐라고 한다? 후두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두개는 음식물을 삼킬 때 후두 입구를 막아서 음식물이 후두로 못 넘어가게 해주는 거. 그런 마개를 후두개라고 합니다.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보시면 가장 흔한 병원체 탈출 통로 외우셔야 되겠죠. 가장 흔한 병원체 탈출 통로는 어디다? 호흡기계다. 그래서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병원체 탈출 통로는 하면은 호흡기계라는 거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호흡기계에서 우리가 결핵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럴 때 피를 토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객혈이라고 하죠. 그럼 이 객혈과 뭐를 구별해야 됩니까? 피를 토하는 것 중에서 토혈이라는 말이 있죠. 토혈. 그러면 객혈과 토혈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토혈은요, 피가 무슨 색이다? 암적색이에요. 약간 어두운 적색이에요. 근데 객혈은 무슨 색이라고요? 선홍색입니다. 선홍색입니다. 그 다음에 토혈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나올 거예요. 막 토하다 보니까 속이 울렁울렁하면서 토하다 보니까 음식물이 나오는데 객혈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거품이 있어요. 기침하면서 나오는 거거든. 거품이 있어요. 그리고 기침과 함께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루트가 달라요. 객혈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호흡기계에서 나오는 피가 되는 거고 토혈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소화기계, 위궤양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소화기계에서 나오는 피가 토혈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토열은 피의 성분이 무슨 색깔을 하고 있다, 무슨 어떤 성분, 어떤 성질을 띠고 있다, 위산 이렇게 떠오르세요. 위산. 그래서 토열의 성분은 산성입니다. 그런데 객혈은 어떻다?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객혈은 선홍색이고, 그리고 객혈은 알칼리성이고, 거품이 있고 기침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객혈입니다. 그러면 객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하겠죠. 객혈시 간호. 자, 객혈할 때는 제일 중요한 간호가 두 가지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절대 안정 중요하다 그랬어요. 절대 안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도 유지인 금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객혈을 할 때는 음식물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입니다.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객혈을 할 때는 절대 안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극을 주면 기침이 더 나와서 객혈을 더 할 거거든. 그래서 절대 안정이기 때문에 4번에 보시면 큰 기침은 하면 안 돼요. 객혈을 하는 환자들은 기침을 하다 보니까 객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침이 나더라도 크게 쿵쿵대면서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 잔기침을 여러 번 나누어서 하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라. 그리고 말을 하면 여러분 기침 더 나잖아요. 말을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세는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반자위가 좋겠다. 그리고 나왔던 피는 어떡할까요? 뱉어라. 코피도 뱉고 객혈도 뱉고 토열도 뱉고 다 뱉는 거야. 어떤 것만 삼켰어? 치과에서 발치하고 나서만 삼킨다. 그죠?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객혈을 할 때 출혈이니까 피를 좀 먹게 지혈을 시켜야 되겠죠. 지혈을 시키려면 차가운 거 따뜻한 거 어떤 거? 차가운 거. 그래서 얼음 주머니를 어디다 대준다? 흉부에다가 가슴 쪽에다가 흉부에다가 얼음 주머니를 적용하자. 그리고 말을 하면 제가 기침이 더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객혈을 더 하거든. 그래서 말하지 말고 필기구 같은 거를 준비하자. 그리고 객혈을 하는 환자는 결핵 같은 거로 활동성 결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결핵균을 좀 죽여야 되겠죠. 뭐 이불에 묻었다든지 어디에 묻었다면 그죠. 그럴 때 소독은 어떤 걸로 하는 게 좋다? 3% 크레졸 이런 거를 사용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객담 소독은 어떤 방법이다? 소각이라는 방법이 있다. 근데 소각은 객담 소독인데 이거는 뭐 이불이라든지 뭐 옷이 묻었다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천에 묻었을 때는 3% 크레졸을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뼈의 구조입니다. 뼈의 구조입니다. 자, 뼈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랬을 때 뼈의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막을 뭐라고 합니까? 골막이라고 하겠죠. 뼈를 싸고 있는 막이 되겠죠. 골막. 맞나요? 그럼 이 골막은 어떤 일을 합니까? 뼈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하실 거는 골절을 입었을 때 뼈를 재생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골막이라는 데서 한다. 그 다음에 골 안에, 뼈 안에 뭐가 있다? 골수라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치즈 크러스트 빵 피자 있죠? 그 피자 안에 있는 치즈 크러스트처럼 안쪽에 골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골수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한다? 혈구를 생산한다. 중요하죠. 골수가 하는 일은 혈구를 생산한다는 거. 단 어떤 혈구만 빼고 백혈구 중에서 여러분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과립이 없는 무과립 백혈구에 림프구 그리고 단핵구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림프구 요 녀석은 골수에서 안 만든다 그랬어요. 그럼 이 림프구는 어디서 만든다? 림프절에서 만든다. 그거 빼고 나머지 모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다 어디서 만든다고요? 골수에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뼈의 구조 중에서 핵심은 어떤 걸까? 뼈가 되겠죠.
골 조직이 되겠죠. 그럼 이때 뼈는 우리 몸의 뼈는 206개인데 자 혹시 인체 구조와 기능 문제에서 다음 중 상지를 구성하는 뼈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음 중 상지골을 구성하는 뼈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문제 보셨죠? 그러면 상지라는 거는 팔을 말하는 거지. 그럼 팔이라는 게 팔만 혼자서 달랑달랑 있을 수는 없거든. 그 팔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어깨 쪽부터 있겠죠. 그럼 어느 부분이 됩니까? 쇄골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지. 쇄골. 그 다음에 또 날개 쭉지하고 쇄골하고 연결되어 있죠. 날개 쭉지뼈 견갑골. 그 다음에 쇄골하고 견갑골이 연결됐으니까 팔이 이제 연결해 볼까요? 팔 윗부분의 팔을 뭐라고 할까요? 상완골. 그 다음에 상완골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밑에 팔꿈치 밑으로 해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해서 뼈가 하나 만져질 거야. 그 뼈의 이름은 뭐라고 한다? 요골.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뼈가 만져질 거예요. 그 뼈가 척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뼈는 상지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여기 손목 밑으로는 뭐가 있어요? 손가락 뼈가 있겠지. 그것도 상지잖아. 그죠? 그럼 손가락 뼈는 외울 게 없어. 손 숫자가 들어갈 거야. 중수골, 뭐 수근골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수골이라고 하면 아, 손 숫자구나 라고 생각해서 상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 하지를 구성하는 뼈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간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허벅지부터 덜렁덜렁 지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연결해주는 골반뼈가 있어야 되겠지. 그 골반뼈를 뭐라고 합니까? 광골이라고 하죠. 광골, 힙을 이루는 뼈가 될 겁니다. 광골. 그러면 힙 밑에 무슨 뼈 있어? 허벅지 있잖아. 허벅지뼈, 대퇴골이라고 하겠죠. 대퇴골. 그러면 허벅지 밑에 뭐 있어요? 무릎뼈 있잖아. 무릎뼈 뭐라고 해요? 슬개골. 자, 슬개골 밑에 치킨도 여러분 밑에 다리, 닭다리 밑에 두 개 얍실한 뼈 두 개 있지. 똑같아. 무릎뼈 밑에 뼈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도 앉아서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지발가락 쪽 뼈 있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상태지. 그때 엄지발가락이 다리를 모았을 때 안쪽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분 있어? 그 이상한데? 안쪽에 있죠. 그래서 허벅지 안쪽에 있으면서 엄지발가락 뼈는 조금 더 굵어요. 새끼발가락 쪽 뼈보다. 그래서 안쪽에 있고 굵어서 나의 체중을 지탱하는 뼈. 그게 바로 뭐냐면 경골입니다. 엄지발가락하고 샥 무릎뼈로 올라가는 사이로 연결된 굵은 뼈. 경골.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게 뭐야? 새끼발가락이지. 그럼 새끼발가락 쪽에 있는 얇실한 뼈. 그 뼈는 비골이라고 합니다. 비골. 이거 하지 다리뼈예요. 됐나요? 그러면 다리뼈 제일 밑에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발가락뼈가 있겠지. 발가락뼈도 외울 거 없어. 아까 손가락뼈 뭐라 그랬어요? 수골, 손숫자 써서. 그럼 발가락뼈는 뭐라고 할까? 발족자를 써서 족골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상지를 구성하는 뼈, 하지를 구성하는 뼈 했을 때 구별은 할 수 있어야죠. 구별은 하실 것. 되셨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 밑에도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한번 살짝 보세요,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게 무릎뼈거든요. 무릎뼈인데 무릎뼈 안에 사이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관절 안에 십자 모양으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약간 요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크로스 엮여가지고 관절을 받쳐주는 힘줄이 있어. 힘줄. 그 힘줄을 뭐라고 한다? 십자인대라고 합니다. 열십자처럼 생겼잖아요. 무릎 관절 안에 있는 거야. 결론만 얘기하면 다음 중 십자인대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십자인대가 있는 부위는 무릎 관절입니다. 그래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안면골이라고 했죠. 자, 안면골 하면 얼굴 쪽이잖아. 얼굴 쪽. 이 얼굴 쪽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뼈. 어떤 뼈가 될까요?
여기 측두골 이런 데 막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이 뼈는 그대로 고정돼 있어요. 그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야? 턱뼈. 그래서 우리가 턱뼈 쪽에 앙 하면은 움직여지지. 이 뼈를 하악골이라고 하죠. 하악골. 그래서 안면골에서 움직이는, 안면뼈에서 움직이는 뼈는 하악골, 턱뼈 쪽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악관절을 구성하는 뼈라고 돼 있죠. 이 부분 여러분 단답형이야. 악관절, 악관절은 턱관절을 말하는 거죠. 그럼 턱관절은 어떤 뼈와 어떤 뼈가 만나서 턱을 앙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턱관절은 여기 부분이 턱관절이거든요. 턱관절. 그럼 이 뼈는 이 관절은 뭐와 뭐가 결합이 됐다? 여기 측면에 있는 머리뼈, 측두골.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턱, 뭐죠? 턱 하악골. 그래서 턱관절을 구성할 때는, 악관절을 구성할 때는 하악골 여기랑 그 다음에 측면인 머리 두개골, 측두골이 만나서 여기 관절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관절을 구성하는 뼈 하면은 측두골과 하악골이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음 중 광골을 구성하는 뼈가 맞는 것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묻죠. 광골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힙을 이루는 뼈를 말합니다. 힙을 이루는 뼈. 그럼 이 광골은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랬을 때 여기 높디그리한 이 뼈는 무슨 뼈? 장골.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좌식 의자, 좌변기 할 때 앉을 때 이용되는 뼈가 뭐예요? 좌골. 그 다음에 아유 부끄러워요. 가운데 치골, 수치스러워요 하는 치골. 그래서 광골은 장골, 좌골, 치골 3가지 뼈가 만나서 광골을 이룬다 하는 거 기억하세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척추는 모두 몇 개다? 26개다. 척추는 모두 26개다. 그럼 척추 26개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뼈 경추 몇 개요? 7개. 그 다음에 가슴 쪽에 있는 척추, 가슴에 해당하는 척추 뒷부분 흉추 12개. 그 다음 허리 척추, 요추 5개. 그 다음 밑에 청골 부분 있죠? 욕창 잘 생기는 부분 천추, 꼬리뼈, 미추 전부 다 한 개 해서 토탈 26개다. 그 다음에 밑에 9번에 보십니다. 이런 건 좀 알아두세요. 9번에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에 보면 얘가 척추뼈야. 척추뼈. 그래서 척추뼈다 그래서 추골이라고 했어요. 척추골, 추골.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뭐예요? 척추뼈지. 그러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뭐가 쿠션 역할을 하는 뭔가가 하나가 중간에 끼어 있어. 이 부분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추간판. 또는 다른 말로 디스크, 또는 다른 말로 원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간판이 요 사이에 척추뼈 사이에 딱 낑겨 있어서 우리가 걸을 때 쿠션 역할을 해서 충격이 안 생기게 만들어주는데, 이 추간판이 바깥으로 삐죽히 나와버리면 어떨까요? 척추뼈와 척추뼈가 서로 서서 닿아서 맞닿으면서 아프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추간판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추간판, 디스크, 원반 같은 말입니다. 보실 것.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뼈에 영양을 주는 요소라는 말 있죠. 뼈에 영양을 주는 요소 아셔야 되겠죠. 자, 뼈하고 관련 있는 요인은 어떤 게 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칼슘하고 인 이런 건 여러분 우리 뼈하고 떠올라야 돼. 뼈 하면은 칼슘, 인 이런 거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아까는 칼슘 하면 또 뭐도 있었어? 혈액 응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칼슘, 인, 뼈. 그 다음에 또 뼈하고 관련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부족하면 뼈가 굽어지는 구루병 생길 수 있는 거. 비타민 D 뼈하고 관련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시면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있죠.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서 가장 주연의 역할을 하는 건 뭐다? 티록신이에요. 얘는 가장 주연의 역할을 하는데 얘 말고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어떤 거다? 칼시토닌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이거는 어떤 일을 합니까? 했을 때 외울 건 없지만 칼시토닌 하니까 자꾸 뭐하고 발음이 자꾸 섞여버려요. 칼슘 이렇게 떠오르죠. 그래서 뼈하고 관련이 있어요. 칼시토닌 이거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갑상선 호르몬 있죠. 갑상선 옆에 딱 옆에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게 부갑상선인데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은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칼슘은 원래 어디 있어야 돼? 뼈에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 칼슘이나 이런 건 뼈에 붙어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야 뼈가 튼튼해지잖아. 그런데 부갑상선 호르몬은 어떤 일을 하냐면 뼈에 있는 칼슘을 있잖아요. 혈관 안으로 끌고 가버려. 혈관 안으로. 그래서 결론은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에서 칼슘을 뺏어가가지고 혈관 안으로 피 안으로 칼슘을 끌고 가서 혈중 칼슘 농도를 상승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부갑상선 호르몬 기능이 막 높아지면 뼈에 있는 칼슘이 다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혈관 안으로 간다고. 그럼 결론은 뼈에는 칼슘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 기능이 업되면 올라가면요 뼈가 약해져. 혈관 안으로 다 끄집어가서 뼈에는 칼슘이 정작 부족하게 되니까 어쨌든 간에 뼈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부갑상선 호르몬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뼈에 영양을 주는 요소 하면은 칼슘인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갑상선 그리고 부갑상선 되셨어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근육입니다. 우리가 고기로 친다면 살코기 같은 거죠. 그럼 근육에는 크게 종류를 1번, 2번처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3번, 4번처럼도 말해볼 수 있어요. 자, 1번과 2번은 뭘로 나누었냐면요.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살코기 결 모양 있죠. 그것처럼 근육의 결의 모양에 따라서 나눈 건데 무늬가 근육이 가로 무늬로 근육이 싹싹싹싹싹 되어 있다면 횡문근이라고 합니다. 가로 무늬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횡렬로 줄 서세요 하면 옆으로 쓰라는 거죠. 가로무늬 근육은 횡문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 인체에서 가로무늬 근육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다면은 어디가 있다? 골격, 뼈에 붙어 있는 근육, 가로무늬예요. 그 다음에 심장에 붙어 있는 근육, 가로무늬입니다. 왜 가로무늬인가요? 그럼 물으면 안 돼. 가로무늬니까 가로무늬죠. 그죠? 그래서 골격과 심장에 붙어 있는 근육은 가로무늬야. 그러면 가로무늬 아니고 남은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평활근이라고 합니다. 평활근. 요거는 무늬가 가로무늬가 없고 밋밋하더라. 그래서 민자다. 민무늬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평활근은 가로무늬가 아닌 거는 주로 어떤 거 있습니까? 내장근. 내장에 붙어 있는 근육은 가로무늬가 아니야. 평활근이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근육의 모양으로 하지 않고요. 내 의지로 여러분 얼굴 들어보세요 하면은 얼굴 들 수 있지. 손 들어보세요. 손 들 수 있지. 그러면 내 의지로 움직이는 근육은 뭐라고 할까요? 수이근. 그 다음에 내 의지로 자 심장 너무 힘드니까 좀 쉬게 합시다. 5분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내 의지로 안 되는 근육은 불수이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여기 있는 골격근, 심근, 내장근 중에서 어느 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의지로 되는 거는 골격근 아닌가? 뼈에 붙은 거. 그죠? 그런 근육은 수이근이야. 반면 심장에 붙어있는 근육, 내장에 붙어있는 근육은 내 의지로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근육은 불수이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립니까? 다음 주 근육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연결된 것은
그랬을 때, 자, 횡문근, 그 다음에 내장근, 그 다음에 불수이근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횡문근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내장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횡문근, 내장근 맞아요? 아니잖아. 틀렸죠? 횡문근에 내장근 없잖아. 평활근이지. 그죠? X. 그리고 내장근은 불수이근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맞지. 됐나요? 그래서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할 때 이런 식으로 같이 엮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IM 근육 주사를 할 때 근육에다 주사를 하니까 근육 주사가 되겠죠. 그럼 근육 주사는 어느 부분 근육에다 주로 합니까?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근육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다? 엉덩이야. 엉덩이. 그래서 엉덩이 근육 둥근. 그 다음에 어린애들은요, 어디에 근육이 발달돼 있다 그랬어요? 허벅지에 발달돼 있다 그랬죠. 허벅지 바깥쪽 부분의 근육, 어린애기들한테 하는 거는 외측 광근. 그래서 영아들에게 근육 주사하는 부위는 외측 광근. 그 다음에 팔에서 삼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근육 있죠? 그 부분은 삼각근. 그 다음에 허벅지에서 가장 앞에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내가 셀프로 IM을 할 수도 있는 위치, 그 부분의 근육은 대퇴직근이라고 했어요. 자, 요런 부분은 근육 주사가 가능한 부위다 하는 거. 그러나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어디예요? 둔근이다. 그런데 둔근에 할 때, 근육 주사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어떤 걸까요? 좌골신경. 그죠? 좌골신경 건드리면 안 돼. 좌골신경. 그래서 부위 선정이 중요하다라는 말 계속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또 중요해요? 혈관. 그죠? 혈관 건드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리거즈라고 하는 거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쓰실 것. 자, 이번에는 소화기계입니다. 여러분, 소화기계. 자, 소화기계 하면은 먼저 호흡기계와 마찬가지로 구조는 기본으로 아셔야 되겠죠.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된다? 가장 첫 관문은 구강. 그래서 음식물의 첫 관문이 어디다? 입이다. 구강이다. 그죠? 그럼 구강으로 음식물이 가서 어디로 갑니까? 인두로 가죠. 인두. 그래서 조금 전에 인두는 음식물도 지나가고 공기도 지나간다 말했죠. 그 말을 또 다르게 말하면 인두는 소화기이면서 호흡기계다 라는 말도 했었었죠. 그리고 음식물이 인두로 가고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식도. 식도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식도로 가. 그리고 식도에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음식물이 저장돼야 되겠죠? 위로 가겠지. 그럼 위는 하는 일이 음식물을 저장하는 일을 한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저장됐다가 영양분을 쫙쫙 빨아당겨주고 영양분을 흡수해주는 곳이 어디예요? 소장이지. 소장의 3종 세트, 십이지장, 그 다음에 공장, 그리고 회장. 그죠? 십이지장, 공장, 회장. 그래서 여기 위가 있다면, 그림에서도 보면 위가 있다면 위가 끝나고 십이지장, 그 다음에 요 안쪽에 공장, 회장. 여기가 소장입니다. 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소장에서는 영양분을 쫙쫙 빨아당기고 이제 찌꺼기는 덩으로 나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덩으로 나가게 만드는 대장, 어디예요? 맹장, 그 다음에 결장, 그리고 직장. 그래서 덩이 직장에 모이면 변이 마렵다 해서 항문으로 변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 경로가 소화기계다 라는 말 했었고, 그 중에서 십이지장, 공장, 회장,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소장이다. 그 다음에 맹장, 결장, 직장을 뭐라고 한다? 대장이다
라고 하는 거 기본 같은 문제죠, 여러분. 당연히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장과 소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 다 뭐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요. 소장하면은 뭐가 있다? 육모가 있다는 거. 육모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 털 같은 게 떠오르지. 그러니까 쫙쫙 빨아당기는 일을 해. 그래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이 어디냐? 이래 말하면 소장이에요.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는 거지 영양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찌꺼기니까. 그 다음에 소장은 길이가 길고 횡주름으로 되어 있는데 대장 같은 경우는요 굵어요. 덩을 만들어서 내놔야 되니까 굵고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결장띠라고 되어 있죠. 그냥 결장에 붙어있는 띠야. 그럼 결장은 대장이잖아요, 여러분. 외울 거 없어도. 그 다음에 복막수는 대장 점막에 잎사귀 같은 게 지방 덩어리가 덕지 대장에 이렇게 막 이파리 같이 막 이렇게 막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 게 붙은 거를 복막수라고 합니다.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소장에 뭐가 있다는 건 기억하자. 육모가 있어서 영양분을 흡수한다 하면은 소장입니다.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화기계에서 운동하면은 4가지가 크게 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다른 거는 여러분 연동운동이라는 말은 여러분 가끔 들어봤지?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가 관장이란 게 뭐냐 이래 말할 때 관장이라는 걸 하면 장운동이 어떻게 됩니까? 장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자꾸 내려가죠. 그래서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니까 배가 막 아픈 거야. 꿈틀꿈틀 되니까 그런 운동을 연동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동운동은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작용. 분절은 외우지 마. 분지르는 거야. 분지르는 거. 그래서 소장 내 내용물을 부시는 거는 분절운동. 저작은 뭐라고 할까? 씹는 거. 입에서 우왕우왕 씹잖아. 저작운동. 연화는 뭘까요? 삼키는 거. 꿀꺽 이렇게 삼키는 거. 그런 운동은 연화운동. 됐나요? 연동운동은 아래로 내려보내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계 중에서 중요한 위가 되겠죠. 자, 위는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약간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J자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좌상복부에 위치한다. 그리고 위가 하는 일은 음식물을 저장한다. 그래서 얘는요, 위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일은 안 해. 흡수하는 일을 하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소장에서 해. 그죠? 그런데 위가 이 2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소장 네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흡수할게. 2가지. 요 2가지만. 그런 거는 어떤 거는 내가 독단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알코올 흡수 내가 할게. 그 다음에 당분 흡수 내가 할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위 안에 내용물이 없는 공복시에 내가 술을 먹었어. 그러면 금방 치기가 올라오게 되는 게 위가 바로 넘어가자마자 자기가 흡수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알코올과 당분을 흡수하는 곳은 누가 한다? 위가 해요. 다른 내용물은 흡수 안 하고 저장만 하고요. 그 다음에 위는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요. 식도가 있고 여기 위가 있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또 여기에 다른 장기가 이어지는데 여기 식도가 끝나고 위가 시작되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분문, 위의 입구 분문입니다. 그 다음에 위가 끝나는 부분 있죠. 위가 끝나고 12지장이 시작되는 이 부분은 위가 끝나는 출구,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한다? 유문이라고 합니다. 헷갈리시면 여러분 저도 그냥 분유 이렇게 외워버렸어.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분유, 분문, 유문. 위에 있는 게 분문이에요. 위가 시작되는 부분 분문, 위가 끝나는 부분 유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화효소입니다. 소화기계니까 음식물 소화에 관여하는 소화액을 만들겠죠. 그러면 소화액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을 때 위는 소화액을 만든다 안 만든다? 위는 소화액을 만들어요. 그럼 위에서 만드는 소화액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은 하나만 기억한다면 펩신. 그래서 펩신 하면은 어떤 거? 단백질.
단백질 소화에 관여하는 위에서 만드는 소화액이 뭐냐? 펩신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밑 다음 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염산, 가스트린 이런 거가 위에서 만들어. 그래서 이 염산이란 건 위산을 말합니다. 위산은 위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야 음식물이 위에 저장되는 동안 상하지 않아. 산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산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요. 위산이 너무 없으면 뭘 의심할 수 있다? 위암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산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염산입니다. 그럼 단백질하고 관련 있는 게 펩신이라는 게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짝꿍 잘 생각하세요. 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은 뭐예요? 펩신이에요. 단백질 관련 있어요. 그 다음에 췌장에서도 소화액 만들지. 췌장에서 만드는 거는 외우실 때 아트리 해가지고 탄단지, 아트리 짝꿍을 그렇게 하자 그랬죠. 탄단지 써놓고 위에 똑같이 아트리 하면은 탄수화물 소화시키는 아밀라제, 그 다음에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트립신, 지방을 소화시키는 리파아제 하는 거 췌장에서 만든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산성입니까? 알칼리성입니까? 알칼리성이다 라고 했죠. 알칼리성이다. 그 다음에 타액. 자, 침에서도 여러분 소화액이 있다? 침에서도. 그러면 침에 나오는 소화액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은 프티알린입니다. 그럼 침에서 나오는 프티알린은 어떤 영양소 소화에 관여합니까? 탄수화물입니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타액에서 나오는 거는 프티알린, 탄수화물 소화에 관여한다. 그 다음에 또 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있겠죠. 그러면 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은요, 제가 외울 때 저는 장애인말락이라고 할게요. 장애인말락. 자, 장애인말락. 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은 먼저 첫 번째 에렙신. 자, 여러분 쓰라고 안 나오니까 앞대가리만이라도 해. 에렙신. 그 다음에 타제 뭐 들어갈 거야? 아제 뭐 이런 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인베르 타아제. 그 다음에 장애인 말타아제. 그 다음에 락타아제 뭐 이런 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말락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여러분. 장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타액에는 프티알린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탄수화물 소화시키는 거. 그러면 타액이 분비되는 장소가 어디가 있습니까? 침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 군데 알아두셔야 되겠죠. 얘도 침이 나오는 곳은 이하선, 그 다음에 턱 밑에 악하선, 혀 밑에 설하선인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중에서 침이 나오는 분비선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데는 어디예요? 이하선. 여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유행성 이하선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치과에서 침이 나올까봐 꺼즈를 끼워주는 간이방수법 할 때 어디 끼웠어? 설하, 혀 밑에 끼웠잖아. 그죠? 설하선, 요런 데가 침이 나오는 곳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분 단답형으로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꼭 총담관, 담즙이 지나가는 길, 그리고 체관이 지나가는 길이 함께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담즙, 췌장액이 함께 나가는 이곳이 장소가 어디다? 십이지장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담즙을 만들어서 자기는 담즙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필요가 없으니까 십이지장한테 주는 거야. 췌장액은 아틀이 필요 없잖아. 췌장에 음식이 안 오니까. 그래서 아틀이 만들어서 어디 준다? 십이지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담즙과 췌장액이 함유되는 부위가 어디냐? 이래 말하면 십이지장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화 효소에 하나 더 적으셔야 되겠네. 6번 빠뜨렸네요. 자, 간에서도 소화액 만들어내죠.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이 뭐예요? 담즙이죠. 그러면 담즙은 어떤 소화에 관여합니까? 지방 소화에 관여하겠죠. 지방 소화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방 소화에 관여하는 거 말해봐. 어떤 거 있어요? 담즙. 그리고 또 췌장에 있는 리파아제,
탄수화물에 관여하는 거 말해봐요. 아밀라제, 그리고 침에서 나오는 프티알린, 맞나요? 그죠? 단백질 소화에 관여하는 거 말해봐. 위에서 나오는 펩신, 그리고 췌장에서 나오는 트립신, 이런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봐주실 거.